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뭐 거의 5주 연속 지금 이제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 폭 자체도 한 0.01% 정도의 그렇죠. 시작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제 0.03%까지 약간 이제 기간도 조금 이제 길어지고 있고 이제 폭 자체도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하락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이제 3월 대선이 이제 또 아주 또 코앞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 봐야지 이제 부동산의 이제 전체 시장은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지금 2월 시장만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 쪽으로 지금 많이 좀 기울어져 가는 이제 이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뭐 하락이다 뭐다 하는 것들 이제 기준이 대부분 이제 다 아파트 관련된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다 그러면 뭐 당장 이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아파트만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아파트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제가 이제 제목을 부동산 가격 뭐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 자, 물론 여기에는 뭐 아파트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이제 상가도 있고 이제 다양한 어떤 부동산의 어떤 투자 대상들이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또 하나가 있겠고 뭐 아파트 안에서도 그렇죠. 아파트 안에서도 이제는 이제 오를 지역과 좀 이제 오르지 못하고 좀 더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이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뭐 이런 또 뭐 이렇게 좀 시장이 왔다. 요런 의미로 좀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일단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뭐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어마어마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뭐 딱 거래 절벽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한 작년 8월 정도까지가 이제 거의 그 가격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거의 뭐 정점이었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매월 약 한 5만 건 정도가 전국에서 이제 아파트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9월 들어서면서 약 한 10,000건 정도가 줄죠. 그래서 약 한 4만 건 정도 거래가 되다가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4만 건이 2만 건대로 뚝 떨어집니다. 네. 자, 5만 건에서 이제 2만 건대로 불과 약 한 3개월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는 회복이 되기는커녕 그렇죠. 1월은 지금 약 한 10,000건대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5만 건이 뭐 10,000건이니까 거의 지금 뭐 거래 절벽이 아니라 뭐 거래 빙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한 10,000건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자, 이게 뭐 5,000건 뭐 4,000건 3,000건 이렇게 떨어지더니 결국은 올해 들어서는 1,000건대로 떨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거래 절벽 속에서 자, 오르는 것도 뭐 이 상황에서도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오르는 곳이 뭐 희소하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지금 뭐 압구정 현대일차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자, 60 보통 우리가 3평이라고 하는 좀 큰 평형대긴 합니다. 63평대가 그 직전 거래가 64억으로 최고가였죠. 자, 물론 63평이 64억만 해도 평당 이제 1억이 넘어가는 이런 수준이 되겠는데 자, 이게 무려 그렇죠. 올해 들어서 지금 80억의 거래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야, 정말 이제 16억이 오른 거죠. 16억이. 자, 이게 이제 뭐 압구정 현대일차는 대표적인 또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뭐 이제 우리가 지분으로 이제 따져서 본다라면 뭐 그 대지 지분 그러니까 땅 한 평당 거의 한 3억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의 뭐 상업 지역 이상의 지금 그렇죠. 이런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는 자, 이런 오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 지역 또 대부분 단지에서 이제 내리는 곳들이 좀 더 많은 이런 지금 뭐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빠짐없이 오른다? 자, 이거는 어쨌든 좀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도 이제 경제적 재화
이러다 보니 상품이다 보니까요. 정말 괜찮은 것들은 오르는 게 맞고 조금 안 좋은 것들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다 올라가는 거는 약간 오히려 좀 비정상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은 조금 끝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결국 우리가 뭐 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입지별로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양극화가 자, 요게 좀 이제 극명해 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입지별로. 그러니까 지금 뭐 탄탄한 곳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계속 아직도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여전히 좀 입지가 조금 이제 한 곳들은 좀 이렇게 낮아지는 뭐 이런 어쨌든 간에 입지별로 양극화가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정상 요게 어느 정도 좀 너무 좀 이게 극단적이면 안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조정된다, 좀 뭐 그 매수세가 꺾였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이렇게 있는데도 올해 재테크 뭐로 할 거냐? 자, 이렇게 했더니 10명 중에 8명이 나 그래도 올해도 저는 부동산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 그만큼 자, 우리나라 분들이 부동산으로 그렇죠. 이제 많은 또 이제 재테크 뭐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버신 분들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도 10명 중 8명 정도는 재테크는 역시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다 이러면 무조건 이제 아파트만 떠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아파트만 이제 부동산 투자의 대상인 이런 시대도 이제 끝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자, 지금 올해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토지보상금이 자, 지금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죠. 자, 전국에서 약 한 32조 정도가 토지보상금으로 풀립니다. 자, 근데 이게 대부분이 그렇죠. 수도권에 있어요. 한 84% 정도가 약 한 26조에서 27조 정도가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쪽에서 이제 풀리다 보니까 올 한해 아무래도 이제 토지 보상금은 또 토지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토라든지 이런 것. 물론 뭐 이것이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상가 쪽으로 이제 오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올 한해 토지 시장도 좀 더 뜨거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아파트 쪽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지금 뭐 코로나 사태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상업용 부동산이 거의 한 20조 가까이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도 한 20조가 지금 넘어갈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위드 코로나다 뭐 이런 것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특히나 오피스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크고 있어요. 뭐 수요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올해 또 임대료도 이제 또 큰 폭 상승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토지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도 올 한해는 조금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조정기에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 그러면 자, 일단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좀 조화롭게 섞는 요런 맞춤형 투자가 자, 제가 위험 자산도 조금 이제 넣는 게요. 자, 일단 이런 좀 조정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입지가 좋다라면 뭐 그런 약간 뭐 위험이 좀 있어도 좀 투자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거주주택하고 이제 비거주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살지 않는 집들 세금 때문에 이런 거 좀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겠고요. 자, 주택하고 이제 비주택.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요즘은 정말 절세가 또 그렇죠. 부동산 재테크에 아주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거주택과 비거주 또 주택과 비주택 이런 쪽에 포트폴리오도 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요. 자, 예전에는 정말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 올랐어요. 아무리 구석에 있는 아파트라도. 자, 그렇지만 이제는 시세 차익 목적. 이거 무조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오히려 월세 목적인 그래서 시세 차익 목적하고 월세 목적 이런 부동산의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